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초등생 두 아이가 이제 2달간 몰입으로 부모도 놀란 극적인 변화를 이제 보인 건데요. 이제 요번 1월 3일에 이제 겨울방학 몰입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보낸 이제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몰입 캠프 5박 6일을 하고 이제 그 학부모님이 몰입 클럽에 참여를 하셨어요. 학부모님은 또 대학원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할 겸 이제 애들 그 자녀들 몰입 교육도 할 겸 이제 몰입 클럽에 참여하셔가지고 2달 그리고 이제 몰입 캠프가 끝난 다음에 2달 동안 집에서 몰입 방식으로 애들을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 몰입 캠프 그 토요일 날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보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일지로 기록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달 동안 이제 주로 방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애들이 어떠한 이제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몰입 교육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건데, 제가 그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요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다이어그램이에요. 제가 창의성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까, 또 창의성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이제 알릴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다이어그램인데, 뭐 앞으로도 자주 이제 이 내용을 이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고 미지의 영역이 있죠. 그러면 그 경계가 지식의 최전선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교육은 알려진 지식의 영역을 넓히는 거에 이제 초점을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죠. 모르는 거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교육. 이제 거기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다 이해가 됐다. 그럼 이제 훌륭한 강의였죠. 그런데 저는 그런 강의는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는 요인이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알려진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최전선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한 발 더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진 지식의 그것을 활용해서 그걸 조합하거나 활용해서 이제까지는 없었던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접근 방법 이런 결과를 내는 사람이다. 그게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러면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이냐? 바로 몰입학습법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건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라도 해답이나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면 지식의 최전선에서 도전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걸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면 이 학생한테는 그 문제가 지식의 최전선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설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식의 최전선을 뚫고 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한다. 그리고 저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회사 가서 해결사가 되고 S급 인재가 되고 핵심 인재가 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제가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믿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도전 정신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또 호기심도 발달시키고 두뇌도 발달시키고 물론 이제 창의성도 발달시키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렇게 공부하는 것은
현재 입시 제도 하에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런 창의성을 개발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저는 조 방식이 현재 입시 제도 하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그 교육이 저런 방식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계속 이제 알리고 몰입 아카데미의 역할이 저런 교육을 널리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걸 들으신 분들이 뭐 주위에 널리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한 달 동안, 2달 동안 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이에요. 이제 올해는 이제 얘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지난 이제 겨울 방학 때까지는 이제 4학년, 5학년이었던 학생인데 이런 학생을 저런 방식의 교육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입각한 내용이에요. 그 학부모님은 이제 저희를 알게 된 거는 이제 이번 겨울 몰입 캠프를 통해서 그래서 1월 3일 이제 여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도 대학원 준비를 하는 분이에요. 먼저 이 두 아이가 겨울방학 몰입 캠프를 끝나고 이제 후기를 보내게 돼 있는데 그 후기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둘째 아이입니다. 캠프에서 배운 점. 그래서 아마 이거는 캠프에서 배운 점, 나의 문제 풀이법의 특징. 이거는 아마 이 학부모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이제 후기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 못 푼 문제는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서 풀 때까지 생각한다. 몰라도 절대 답안지를 보지 말고 오늘 하루 동안 이 문제만 풀어도 되니까 끝까지 생각해 보자라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 무조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약간의 선잠을 자면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캠프에서 자기가 배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문제풀이법의 특징. 밥을 먹을 때, 어떤 것을 기다릴 때 등등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생각한다. 저게 이제 캠프에서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학생은 이제 착실하게 이제 그거를 따르려고 하는 거죠. 머리가 아프거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5에서 15분 선잠을 잤다. 그죠? 저럴 때 이제 선잠을 활용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잘 지킨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자주 했다. 그죠? 진전이 없다고 하는 거를 자신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해야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전이 없는 문제에 도전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고 거기에 격려의 말을 이제 해줘야 되죠. 이게 이제 둘째 아이고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 이제 이 학생은 당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어요. 캠프에서 배운 점, 늘 수학 문제를 생각하고 선잠도 자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강의 내용도 너무 인상 깊었다. 특히 유대인의 공부법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노벨상을 2번 받은 수상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또 선잠의 효과도 알게 되었다. 내가 푼 문제의 특징적 풀이법.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시도를 해봤다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풀이 과정을 다시 보고 꼭 만들어야 되는 숫자를 찾아서 그 숫자를 대입해 보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틀려도 계속 도전을 해봤더니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자신이 푼 문제의 특징적 풀이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향후 몰입 적용 계획을 또 이제 거기서 써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제 쓴 얘기예요. 나는 집에서 편한 몰입 의자를 만들어 앉아서 문제를 풀 때까지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문제를 자꾸 떠올릴 것이다. 이제 캠프에서 배워가지고 나름 좋으니까 이제 저걸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놓으면 급한 마음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편안하게 풀었더니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해서 이제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를 적용하면서 공부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첫째 아이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몰입 의자와 비슷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문제를 풀다가 선잠도 자고 차에서도 틈틈이 생각할 생각이다. 또 강의도 계속 듣고 주 1번, 주 한 번 정도는 몰입 데이를 정해서 몰입을 적용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몰입 의자를 사서 시중에서 이렇게 팔아요. 무중력 의자라고 해서 그걸 사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이 학부형님이 찍어서 이제 보내오셨어요. 그 사진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몰입 의자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몰입 캠프 때 몰입 의자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몰입 의자를 이제 해서 편안하게 이제 슬로우 싱킹을 하면서 졸리면 선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학생들이 이제 몰입 캠프 끝나고 이제 2달간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경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학부형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1차 몰입 캠프에 5박 6일을 참여하고 난 후 집에서 몰입을 이어갔습니다. 예체능 학원, 첫째는 플라잉 요가 주 3회, 그리고 책 만들기 수업 주 1회, 둘째는 피아노 주 2회, 책 만들기 수업 주 1회만 다니고 있고 학습적인 학원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수학이나 이제 영어 학원은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풀이법을 기억해서 푸는 습관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몰랐으면 이제 그 풀이법을 공부해서 하는 게 종래의 방법이죠. 근데 몰입학습에서는 그 풀이법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한 겁니다. 풀이법을 기억해서 푸는 습관을 버리고 나름의 방식으로 끝까지 풀어내는 습관을 잡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도가 되게 중요해요. 저게 처음이 어려워요. 특히 둘째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 불쾌한 감정을 토로할 때 그 감정을 수용하고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편안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풀고 이제 불쾌, 뭐 짜증내고 그럴 때 그거를 잘 수용하고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게 그거를 잘 이제 해줘야 되죠. 저 때가 어려워. 그렇지만 저걸 자꾸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바뀌어가요. 잘 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중 토요일 하루는 몰입 아카데미에서 12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6일은 아래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 몰입은 잉글리시 스토리 30분,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 30분, 둘이 함께 대사를 녹음한 것을 자기 전과 생활 속에서 반복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몰입은 보통 3시간 정도로 현행 복습 위주의 심화 문제와 2월 주말 몰입 아카데미 이후 도형 관련 사고력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주말 몰입 캠프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아침 12시에서 아침 9시에서 밤 9시까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토요일 하루를 이제 몰입 아카데미에서 12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그것과 병행하면서 이제 집에서 지도를 한 겁니다. 각자 방에 편안한 몰입 의자를 준비해 두었고 풀었거나 이해가 안 될 때 거실로 나와 도움을 받습니다. 첫째의 변화가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이 그 첫째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랬던 아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꾸면 정말 세상에 다른 어떤 아이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좀 소극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체육과 만들기 외에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다며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몰입 50일 만에 수학을 좋아하고 학업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이젠 변호사도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그 부모님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아이가 이렇게 바뀐 걸 보고 그렇게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던 아이인데 이 2달간의 이제 몰입 50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기상이 지나치게 높고 이상적이었는데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뭘 알고 모르는지 분별하는 것을 보니 메타인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몰입 방식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전두엽을 써요. 머리를 써야 돼요. 고도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지의 문제를 쓸 때 우리가 가장 고차원적인 두뇌를 씁니다. 미지의 문제에 도전할 때 가장 고차원적인 두뇌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 학습은 메타인지를 높이는 학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는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몰입도를 올릴 때 이완을 할 줄 알고 힘듦의 장벽을 이해합니다. 또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릴 때 이완을 할 줄 알고 그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이 힘들다. 그 힘든 거를 견디고 나면 좋은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우리가 정상에 가면 좋은 시간을 갖는다는 그거를 알아야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얘가 50일 만에 저런 것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로서 느낀 점은 수학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수학자처럼 연구를 하는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저게 이제 몰입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자처럼 그러니까 해설을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처음 연구하는 수학자처럼 연구를 하는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런 문제는 느긋하게 슬로우 시킹 방식으로 이완된 상태에서 그 대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자신 없어 하거나 실패했을 때 부모가 믿음을 주고 과정을 격려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과정을 격려해 주고 잘하는 거죠. 1시간을 얘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칭찬해야 돼요. 답이 맞고 틀리고 풀고 못 풀고 그런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애가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를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이 학부모님이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난이도 조정으로 극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그 몰입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각자의 능력에 저 난이도 조정, 가장 몰입 경험을 잘할 수 있는 그 난이도 조정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 섬세한 난이도 조정으로 극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계획과 실행에 긍정적인 피드백, 플래너와 교환 일기 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